네, 전략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에어팀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2003포인트, 2000포인트 일단 넘겼습니다. 네. 뭐 추석 전에 넘긴 것도 좋고 안착하느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배경에 보면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 빼놓을 수가 없죠. 한때 이름이 5천억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때는 8천억, 6천억 이름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란 듯이 2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더 이상 보수론적인 얘기를 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갑자기 많이 변한 느낌이다라는 안내까지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고민되는 상황인 거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고 어제까지도 뭐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까지 올라온 이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들어오는 돈의 힘을 믿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왜 올랐습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올랐고 원화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원화 강세 쪽으로 많이 흘러갔었죠. 지금 인도네시아나 인도 뭐 이런 쪽들 위기국 쪽의 비중을 좀 줄이고 대한민국, 대만, 중국 이런 쪽으로의 리밸런싱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안내까지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나 인도도 뭐 통화 수합이나 이런 걸 체결하면서 위기를 좀 진화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시리아 이슈도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다음 주면은 FOMC인데 뭐 드디어 기다리던 FOMC죠. 근데 모두 다 좋은 테이퍼링일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최근에 불어오는 바람이 상당히 따뜻하죠. 훈풍입니다. 발표되는 지표마다 굉장히 잘 나왔고 하반기 중국 성장률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IB들이 7% 아래로 잡는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또 다 상향하는 분위기고요. 좀 공격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8%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우리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쪽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런 점들 다 종합해서 가장 크게 우리 시장 올라온 이유는 수급이죠. 수급표 한번 보시면은요. 한 달간만 제가 한번 누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들어온 거냐라고 봤더니 누적으로 5조 9천억 정도 됩니다. 현물으로 5조 9천억 정도 되고요. 선물 계약 수로는 2만 4천 계약 정도 이상 됩니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온 쪽이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매수에 올라타는 모습 자체가 별로 안 보입니다. 예전에 시장 한참 안 좋을 때 외국인들 누적 선물 매도 계약이 뭐 6만 계약이네 뭐 이런 얘기 안내 드릴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시장 올라갈 것 같으면 무조건 외국인들 환매수부터 들어올 거다라는 안내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 6월 동시만기 이후에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만 계약 정도 차 있습니다. 이게 역대로 한 13번째 많은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동시만기 지나고 나서 다음 동시만기까지 3개월간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 쌓이는 정도를 봤을 때 한 13번째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누적 매도 계약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롤오버까지 감안한 것들을 계산해도 상당히 많이 줄은 상황이고요. 오늘 만기일 맞아서 전일 그리고 전전일 스프레드와 미결제 약정을 동반해서 봤을 때 롤오버가 또 공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고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갑자기 외국인들이 전매도 움직임 보이지 않는 이상 롤오버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순차익 거래 잔고가 3조 원 수준입니다. 뭐 과한 순차익 거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무난한 만기 예상하는 쪽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들어온 자금 사이즈가 너무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 덕에 이 지수에 왔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줄 거다라고 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린 알고 있죠. 그렇기 어려울 거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저렇게도 열심히 사다가 팔기도 하니까 이제까지 상승 이유가 외국인 매수라고 봤으면 외국인 매수가 줄어들면 상승 탄력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얘기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과거보다 좋아진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고 투신권의 매매 형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신권이 지난 금요일서부터 해서 매도폭이
작지 않습니다. 꽤 큰 폭의 매도를 하고 있어요. 상당량의 공매도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인 쪽이 워낙 견조했고 워낙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사는 분위기. 근데 지난 금요일서부터 투신들도 던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부분들 한번 섞어서 보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계속 사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계속 사기 어려울 테니까 이타진호는 잘 보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도 한번 보게 되면은 예전에 한번 언급이 나갔었어요. 수급은 좋은데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계속 매도더라. 이 부분도 봤었는데 최근 5일간만 계산해 보니까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유입된 비차익 매수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죠. 최근 3거래일 동안 마감 동시효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막판 몇 분 남겨놓고 2천억씩 쏘죠.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급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먼저 시장을 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러지는지 여부는 정말 견눈질로 계속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에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파티를 열고 있는 건 맞는데 네. 파티는 언젠간 끝나겠죠. 그럼요. 그 후유증을 또 미리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원화만 유독 강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투기자금, 핫머니의 유입이다. 이것이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원화만 강세는 아니고 위안화도 지금 같이 강세인데 엔화는 약세고요. 네. 뭔가 좀 깨림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안화하고 우리 대한민국 원화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죠.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독 원화만 강세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좋죠. 외국인들 투자하기엔 좋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 엄연한 수출 중심 국가고요. 우리 연초에 엔저 때문에 한번 상당히 머리 아파봤죠. 다시 엔화가 100엔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지금까지 들어올 때는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120원에서 외국인들이 매입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환차익 기대 수익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1090원 밑에서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차익 기대 수익률이 과거보다는 높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그런 움직임이 꽤 컸었던 것 같은데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대규모 매도를 합니다. 상당 부분 원화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인식도 받는 게 사실이고 금리 올라가나 보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설명을 좀 덧붙여 보자면 이제까지 몇 월 위기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해당 월에 문제가 생긴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장에 빠진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미리 빠져서 해당 월에 반등하거나 안 그러면 미리도 안 빠졌고 그 달에도 해당 월에도 안 빠졌으면은 그 다음 달에 정말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이슈로 뒤통수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시장 보게 되면은 9월 위기설 뭐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지난달 증시 나쁘지 않았고요. 이번 달 증시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혹시나 뭐 뒤통수 맞은 일 뭐 없나라고 쳐다본다라고 하면 차기 FRB 의장 정도는 조금 신경 쓰이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올해 연준에서 투표권 12장 중에 비둘기파 인사가 10명입니다. 매파가 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비둘기파 인사가 한 5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지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 4월 달에 QE 무용론을 주장했죠. 물론 상원 통과도 해야 되고 노이즈가 낄 겁니다. 이 자체가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고 QE 무용론을 얘기했던 사람이면은 QE 줄여내는 속도도 앨런 부의장보다는 빠를 거고 기준금리 15년까지 안 올리겠다라고 시장에서 약속한 버냉키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FOMC가 끝나고 나서 차기 FRB 의장 이슈가 될 테니까 그 정도에서 혹시 뒤통수 칠 만한 이슈는 아닌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속도로 계속 산다라고 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짚어보는 단계고요.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양봉이 순차적으로 계속 썼는데 물론 코스닥과는 전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밑에 이격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격도 104 수준에서는 힘겨워하는 모습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격도 104 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순환매 적극적으로 돌면서
ADR도 개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주도주와 순환매는 구별해야죠. 조선주가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얘기할 때는 모두 다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다 녹여서 봤을 때 이격도도 많이 올라왔고 마땅한 주도주도 시장에서 꼽기 어려운 상황. 이러면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안심하긴 어렵다.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간다라고만 주장하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기업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기업 얘기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조선주 건설주 없으면은 남의 잔치였어요. 한동안 조선주 건설주 들고 계신 분들이 시장에서 한참 소외돼 있으셨을 텐데 최근에 얼마간 굉장히 좋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에서 종목을 찾아야 될 텐데 저는 제 시각으로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수주잔고 보고 저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빤히 내년 실적까지 대충 어떤지 알고 있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종목을 찾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쪽에서 골라봤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이버하고 분할한 이후에 네이버는 슈팅했고 NHN 엔터테인먼트는 밑으로 처박혔습니다. 이슈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죠. 추종 이슈. 그러니까 K200 코스피 200에 네이버는 들어가 있고 NHN 엔터테인먼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수를 추정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필요하지만 NHN 엔터테인먼트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 보셨겠습니다만 네이버는 계속 사고 NHN 엔터테인먼트는 계속 팝니다. 그 덕분에 오는 가격 매력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할 때 자산 분할을 1조 원 받았습니다. 이 중에 현금이 3,500억입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연 1,500억 정도는 법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네이버 올라가는 거 보면은 라인의 급성장세가 뭐 무섭다 이런 표현들 쓰시죠. 라인의 모바일 게임을 독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NHN 엔터테인먼트 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관들은 최근에 롱숏 플레이합니다. 네이버 팔고 NHN 엔터테인먼트 사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전 목요일 8시부터 색다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웨어 팀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